우리의 삶에는 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먹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만과 비뚤어진 자아, 그리고 병적인 통제력으로 뒤틀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교묘한 조종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죄책감,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무기, 가장 비열한 게임을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더욱 거세게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과 미묘한 감정적 학대를 통해 당신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었던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제는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을 고문하죠.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약점, 바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즉 서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수 없게 되고 당신의 자존감이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존재론적 공포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타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함으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마치 관객의 반응이 없으면 무대 위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독립을 선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이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확인받고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물러서는 대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2배로 정당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분노와 조종은 여전히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적인 붕괴든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든 거짓된 화해에 손길을 내미는 것이든 그 모든 극단적인 행동은 심리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이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공황은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협박이나 극단적인 자기 연민, 즉 피해자 행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기는 같습니다.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는 것.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점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그들의 조종보다 더 커졌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즉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말을 골라서 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들추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사하며 모든 것이 당신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뤄낸 성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흔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머물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쇠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무기화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발악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신은 항상 옳고 언제나 피해자이거나 영웅이라는 심리적 구조물이 당신의 명료함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붕괴는 그들에게 소멸과도 같은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치고 계략을 꾸미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만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감정적으로 중심을 잡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정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격렬한 반응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함이 도덕적 권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큰 목소리가 진실은 아니며 공황 상태가 힘의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발악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있으며 당신의 힘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주문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문이 풀리고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전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분리가 바로 그들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립도 분노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허약한 자아를 지탱해주던 감정적 연료를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 죄책감을 유발하는 모든 말, 모든 조종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에너지는 그들의 화폐이자 인정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시들고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 자체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적 분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같은 게임을 너무 많이 겪어본 나머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결코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계속 쫓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될 때 당신은 그들과의 암묵적인 계약, 즉 당신은 언제나 반응할 것이고 언제나 돌아올 것이며 당신의 감정은 그들이 마음대로 자극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파기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공백 상태에 놓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존재의 가치와 통제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반응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잔인한 말을 던졌지만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 척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주권입니다. 감정적 혼돈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이것은 파멸적인 타격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는 깊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감정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이 변화가 일어나면 나르시시스트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묵하거나 반응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더 친절해지거나 더 사과하거나 더 세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분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정이나 희망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서사나 에너지,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틀을 쥐고 있으며 그 틀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며 자신의 행동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감정적 분리는 복수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서 배우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극장에서 걸어나와 다시는 표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훔쳐가려고 했던 모든 것, 즉 당신의 평화, 명료함, 그리고 감정적 온전함을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에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공감 능력,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분석합니다.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은 전략적 목표가 되고 당신의 연민은 죄책감을 심는 도구가 되며 당신의 성취는 그들의 우월감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시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화해나 치유를 위해서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그곳에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 변했어 또는 예전에 난 그랬잖아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성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역사를 재구성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가스라이팅을 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틀리고 자신은 항상 정당화되는 버전의 과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질 중 하나인 공감 능력.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쉽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거나 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모든 경계를 어긴 후에도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분별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장된 자기 파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성공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성장이 자신의 지도 덕분인 것처럼 공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독립이 명백해지면 칭찬은 사라지고 미묘한 방해 공작으로 대체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려 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이용할 수 없고 당신의 공감 능력에 기댈 수 없으며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들은 악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락한 힘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공황 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게임은 화해로 위장한 조종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진짜인지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또는 내가 어떻게 상처 줬는지 이제 알겠어 와 같은 말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여전히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술의 위험성은 그것이 당신의 고결한 본성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용서와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일부에 말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여 반응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유인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들의 통제력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나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의 감정적 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라는 폭풍에 끌려가는 대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정의하기 위해 혼란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도발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때, 당신이 침착함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온 리듬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규정할 능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들은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가졌던 힘은 결코 진실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만든 환상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사라지면 그들의 전술은 그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페르소나는 기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일어났던 일의 진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의 진실을 굳게 붙들 때 그들은 현실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 개임을 멈추고 진실로 이끌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 맥락에서 리더십은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도발도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관계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정확하게 보여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려는 당신의 필요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줄다리기 밧줄을 놓아버릴 때 그들은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인형술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람에게 그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침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성 안에서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에 의해 정의되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생존이 아닌 당신 본연의 목적에 의해 형성되는 길을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명료함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먹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만과 비뚤어진 자아, 그리고 병적인 통제력으로 뒤틀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교묘한 조종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죄책감,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무기, 가장 비열한 게임을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더욱 거세게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과 미묘한 감정적 학대를 통해 당신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었던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제는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을 고문하죠.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약점, 바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즉 서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수 없게 되고 당신의 자존감이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존재론적 공포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타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함으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마치 관객의 반응이 없으면 무대 위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독립을 선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이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확인받고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물러서는 대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2배로 정당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분노와 조종은 여전히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적인 붕괴든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든 거짓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든 그 모든 극단적인 행동은 심리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이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공황은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협박이나 극단적인 자기 연민, 즉 피해자 행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기는 같습니다.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는 것.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점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그들의 조종보다 더 커졌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즉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말을 골라서 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들추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사하며 모든 것이 당신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뤄낸 성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흔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머물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쇠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무기화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발악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신은 항상 옳고 언제나 피해자이거나 영웅이라는 심리적 구조물이 당신의 명료함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붕괴는 그들에게 소멸과도 같은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치고 계략을 꾸미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만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감정적으로 중심을 잡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정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격렬한 반응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함이 도덕적 권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큰 목소리가 진실은 아니며 공황 상태가 힘의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발악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있으며 당신의 힘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주문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문이 풀리고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전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분리가 바로 그들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립도 분노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허약한 자아를 지탱해주던 감정적 연료를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 죄책감을 유발하는 모든 말, 모든 조종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에너지는 그들의 화폐이자 인정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시들고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 자체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적 분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같은 게임을 너무 많이 겪어본 나머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결코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계속 쫓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될 때 당신은 그들과의 암묵적인 계약, 즉 당신은 언제나 반응할 것이고 언제나 돌아올 것이며 당신의 감정은 그들이 마음대로 자극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파기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공백 상태에 놓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존재의 가치와 통제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반응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잔인한 말을 던졌지만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 척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주권입니다. 감정적 혼돈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이것은 파멸적인 타격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는 깊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감정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이 변화가 일어나면 나르시시스트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묵하거나 반응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더 친절해지거나 더 사과하거나 더 세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분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정이나 희망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서사나 에너지,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틀을 쥐고 있으며 그 틀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며 자신의 행동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감정적 분리는 복수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서 배우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극장에서 걸어나와 다시는 표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훔쳐가려고 했던 모든 것, 즉 당신의 평화, 명료함, 그리고 감정적 온전함을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공감 능력,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분석합니다.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은 전략적 목표가 되고 당신의 연민은 죄책감을 심는 도구가 되며 당신의 성취는 그들의 우월감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시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화해나 치유를 위해서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그곳에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 변했어 또는 예전에 난 그랬잖아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성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역사를 재구성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가스라이팅을 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틀리고 자신은 항상 정당화되는 버전의 과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질 중 하나인 공감 능력.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쉽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거나 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모든 경계를 어긴 후에도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분별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장된 자기 파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성공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성장이 자신의 지도 덕분인 것처럼 공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독립이 명백해지면 칭찬은 사라지고 미묘한 방해 공작으로 대체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려 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이용할 수 없고 당신의 공감 능력에 기댈 수 없으며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그들은 악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락한 힘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공황 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게임은 화해로 위장한 조종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진짜인지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또는 내가 어떻게 상처 줬는지 이제 알겠어 와 같은 말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여전히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술의 위험성은 그것이 당신의 고결한 본성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용서와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일부에 마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여 반응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유인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진실의 편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들의 통제력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나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의 감정적 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능 장애라는 폭풍에 끌려가는 대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정의하기 위해 혼란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도발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때, 당신이 침착함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온 리듬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규정할 능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들은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가졌던 힘은 결코 진실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만든 환상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사라지면 그들의 전술은 그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페르소나는 기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일어났던 일의 진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의 진실을 굳게 붙들 때 그들은 현실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 개임을 멈추고 진실로 이끌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 맥락에서 리더십은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도발도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관계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정확하게 보여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려는 당신의 필요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줄다리기 밧줄을 놓아버릴 때 그들은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인형술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람에게 그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침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성 안에서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에 의해 정의되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생존이 아닌 당신 본연의 목적에 의해 형성되는 길을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명료함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먹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만과 비뚤어진 자아, 그리고 병적인 통제력으로 뒤틀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교묘한 조종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죄책감,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때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무기, 가장 비열한 게임을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더욱 거세게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과 미묘한 감정적 학대를 통해 당신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었던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제는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을 고문하죠.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약점, 바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즉 서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수 없게 되고 당신의 자존감이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존재론적 공포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타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함으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마치 관객의 반응이 없으면 무대 위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독립을 선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이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확인받고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물러서는 대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2배로 정당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분노와 조종은 여전히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적인 붕괴든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든 거짓된 화해에 손길을 내미는 것이든 그 모든 극단적인 행동은 심리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이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공황은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협박이나 극단적인 자기 연민, 즉 피해자 행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동기는 같습니다.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는 것.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점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그들의 조종보다 더 커졌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즉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말을 골라서 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들추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의도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사하며 모든 것이 당신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뤄낸 성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흔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머물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쇠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무기화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발악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신은 항상 옳고 언제나 피해자이거나 영웅이라는 심리적 구조물이 당신의 명료함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붕괴는 그들에게 소멸과도 같은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치고 계략을 꾸미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만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감정적으로 중심을 잡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정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격렬한 반응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렬함이 도덕적 권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큰 목소리가 진실은 아니며 공황 상태가 힘의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발악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있으며 당신의 힘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주문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문이 풀리고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전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면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분리가 바로 그들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립도 분노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허약한 자아를 지탱해주던 감정적 연료를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 죄책감을 유발하는 모든 말, 모든 조종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에너지는 그들의 화폐이자 인정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시들고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 자체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적 분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같은 게임을 너무 많이 겪어본 나머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결코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계속 쫓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될 때 당신은 그들과의 암묵적인 계약, 즉 당신은 언제나 반응할 것이고 언제나 돌아올 것이며 당신의 감정은 그들이 마음대로 자극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파기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공백 상태에 놓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존재의 가치와 통제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반응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잔인한 말을 던졌지만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 척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주권입니다. 감정적 혼돈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이것은 파멸적인 타격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는 깊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감정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이 변화가 일어나면 나르시시스트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침묵하거나 반응을 멈출 때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더 친절해지거나 더 사과하거나 더 세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분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정이나 희망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서사나 에너지,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틀을 쥐고 있으며 그 틀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며 자신의 행동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감정적 분리는 복수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서 배우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극장에서 걸어나와 다시는 표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훔쳐가려고 했던 모든 것, 즉 당신의 평화, 명료함, 그리고 감정적 온전함을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공감 능력,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분석합니다.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은 전략적 목표가 되고 당신의 연민은 죄책감을 심는 도구가 되며 당신의 성취는 그들의 우월감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시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과거를 들추는 것은 화해나 치유를 위해서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그곳에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 변했어 또는 예전에 난 그랬잖아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성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역사를 재구성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가스라이팅을 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틀리고 자신은 항상 정당화되는 버전의 과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질 중 하나인 공감 능력.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쉽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거나 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모든 경계를 어긴 후에도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분별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장된 자기 파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성공 또한 나르시시스트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